내려오면 매수, 1시간 봉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눌림의 매수를 볼 수 있겠죠. 반갑습니다. 소울트리입니다. 현재 시각 10월 31일 낮 12시네요.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 볼 거고요. 지금 구간 굉장히 말이 많은 구간이죠. 아직 수렴 진행 중이다, 혹은 수렴 자체가 아니다, 또는 이미 수렴이 끝이 났다 등등 말이 많은 구간인데, 조금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 형태가 수렴이에요. 우리가 흔히 수렴 속에는 3개의 파동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들 알고 있죠. 근데 이론처럼 차트가 이쁘게 나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는 이런 파동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머리를 쥐어짜낼 필요 없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렴의 가능성을 보고 이 마지막 이 파동이 어디서 끝이 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이더리움 30분 봉이고요. 한 3개의 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부터 이런 수렴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얘가 A파, B, C, D, E파동이겠죠. 이 구간을 봤을 때 C파동은 교과서대로 3개의 파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D파동은 이게 하나의 파동처럼 내려온 것으로 보이죠. 근데 D파동은 3개로 정직하게 나눠지지 않았죠. 뭐 15분, 5분 봉으로 작게 보면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나눌 수 있겠지만 30분 봉으로 공통적으로 봤을 때 3개의 파동으로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도 삼각수렴 내부의 하나의 파동으로 본다, 실전에서는 유연하게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B포인트와 D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나왔던 이런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솔직히 이런 내부 파동 하나하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꺾이면서 다시 B포인트와 D포인트로 만들어진 추세 라인을 이탈시킬 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트로 와서 보면 이 B포인트와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 D포인트로 만들어진 이런 추세 라인을 위로 이탈해줄 때 수렴이다 라고 확정을 짓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구간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폭이 길고 여기서 매매를 하기란 살짝 부담스러운 위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이 포인트에서도 좋은 타이밍이 나오면 어쨌든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더리움 예시를 보면서 어떠한 타점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이용해서 볼 거고요. 첫 번째로 위에 명확히도 보이는 30분봉 마감이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이런 라인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30분봉 캔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줬던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럼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30분봉 캔들이 마감을 해주었던 이런 구간이 저항 구역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구간이 숏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삼각 수렴의 확정이 나는 이 B포인트와 D포인트로 이루어진 이런 추세 라인과 매물대 30분봉이 계속해서 지켜주었던 이런 매물대를 확정 이탈시키자마자 큰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그대로 비트코인으로 가져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비트코인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라인이 있죠. 1시간 봉 상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역이다. 그리고 B포인트와 D포인트의 추세선과 같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위로 확정적으로 이탈이 되었을 때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어떤 매물대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봉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을 지지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려왔을 때 이 지지 라인은 올라간 이후에 다시 지지 테스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뜻은 내려왔을 때 굉장히 좋은 지지 라인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 파동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이런 지지 라인으로 활용을 해보고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 구간은 또한 ABCD 1대1 구간과도 겹치는 구간이에요. 1대1로 내려오는 구간임과 동시에 이런 하락 추세 라인과도 겹치는 구간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근거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를 받아보기 나쁘지 않은 위치겠죠. 그럼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짧게, 굉장히 짧게 이런 추세 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파동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그래서 얘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각을 보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를 받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라고 한다면 쉽게 보면 돼요. 이렇게 추세 라인이 있죠.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내려와서 찍고 올라갈 때, 돌아서 올라나갈 때 매수 타점을 잡아도 무방하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간은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간이 맞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파동 하락이 한 번 남을 수 있다 라고 보이고, 이런 지지 매물대가 있는 구간, 그리고 하락 추세 라인 1대1 구간이 겹친 이 구간이 지지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까지 오지 않고 이대로 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 라인과 저항 매물대가 겹쳐진 라인을 뚫게 되면 지지에 매수를 해서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매수, 짧게 손절, 이대로 올라가서 1시간 봉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고 하면 눌림의 매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타점이 될 수 있는 이 두 라인과, 그리고 얘가 수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